현재 월 소득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건 한 3에서 4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한 7천 정도. 공간대여 사업이 70% 정도 되지 않을까? 비트코인에서 다 날렸어. 한 6천인가 7천을 날렸어. 그리고 또 집을 또 이제 무리해가지고 새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가다 보니까 가정으로 보면 영업이익 손실이 나기 시작한 거지. 그 카페 사장님이지. 그분이 소개해준 사업이 우연찮게 공간대여 사업이었고, 본격적으로 매장 수를 늘린 게 불과 8개월인데 8개월 만에 지금 한 11개, 12개 정도 오픈했거든. 대부분 한 2, 300 정도는 패시브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 메인스트림보다 약간 세컨 라인이라고 하는 2선 내지는 3선 디귿자를 꺾여 들어가는, 찾아오는데 시간은 짧게 걸리지만 조금 찾기는 좀 애매하고 노출은 좀 덜 되는,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다던가 그런 공간들이 보통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안녕, 나는 공간대여 사업하고 있는 두일이라고 해. 는 뭐 전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심지어 아내 명의로 사업을 했고 아내가 전화 다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 세팅할 때 우리 막 밤에 나 퇴근하고 와서 밤새고 다음날 출근하고 막 했거든. 그게 조금 이제 회사 업무에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었지만, 직장 다니면서 이게 매출 관리만 하면 되니까 가끔씩 매출 보고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보증금 내주고 뭐 청소비 내주고 뭐 이 정도 관리. 그래서 직장 업무에는 거의 뭐 지장이 없는 것 같아. 건물주랑 트러블이 생길 만한 건물은 그 사전에 만나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 업종을 숨기지 않아. 그러니까 정확히 파티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손님들이 많이 오가고 고성방가가 가끔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이제 노래방 마이크까지 가져와서 없는 지역에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등록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건물주도 반대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협의를 하는 편이야.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뒤에 문제가 없거든. 그리고 항상 이제 계약할 때는 공간 대여 목적으로 대관한다라는 걸 이제 계약서 임차 목적에 명시를 하고, 건물주랑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건물주한테 가장 중요한 건 잘하는 거지. 뭐 건물주한테 뭐 사실 인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세입자 중에서 건물주한테 감사 표현 많이 하는 분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감사도 좀 자주 표현하고 하면 사실 건물주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공간이 매일 관리되고 어쨌든 계속 청소하고 예쁘게 써야 되는 거니까, 공간 자체가 서비스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크게 싫어할 만한 업종은 아닌 것 같아. 우선 그 수요가 있는 곳에 창업을 하는 게 중요하겠지. 왜냐하면 여기서 수요라고 하는 거는 예전 창업으로 기준하면 여기 뭐 홍대 여기 사람들, 거리에 사람들 많다고 이게 수요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키워드 수요가 많은 곳을 찾아야 돼.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문의를 했는데, 명동에도 파티룸 될까요? 근데 이거는 그냥 검색해보면 알아. 그 키워드 마스터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명동 파티룸 쳐보면 그게 얼마나 수요가 홍대 대비 떨어진지를 알 수 있어. 뭐 홍대든 신촌이든 어디든. 그러니까 명동은 어떻게 보면 모임 상권이라기보다 유통 상권인 거지. 그래서 그런 곳에 창업을 하면 당연히 검색 수가 적으니까 문의도 적은 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 검색 유입이 많은 곳을 선점을 해라.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겠지. 경쟁사 수가 또 많으면 그 키워드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요즘에 뭐 경쟁사 조사하기도 너무 좋아. 왜냐면 네이버 지도 같은 거 검색해 보면 몇 개 업체가 어떻게 팔고 있고 예약률이 어떻다는 거 다 나와. 그럼 그런 것들 좀 보고 확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경쟁 강도 측정해서 아, 여기는 좀 해볼 만 하겠다. 그리고 특히 나 같은 컨셉으로 하는 곳이 공간이 아직 없구나. 그러면 나는 그냥 망설임 없이 계약하는 편이야. 공간대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단순히 부업이다라고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지옥고에 살았거든. 지하, 옥탑방, 고시원. 그러다 보니까 나도 친구 만나려면 항상 공간이 필요했어. 근데 나 때는 이런 건 없었지, 파티룸 같은 건. 근데 우리 고객님들 오실 때 그 메시지나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좀 짠할 때가 있거든. 우리 친구들 1년에 한 번 숨 쉬는 날이에요.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 어떻게 보면 되게 젊은 사람들이 공간이 좀 협소해졌잖아.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대가족이라서 막 거실 공간에 친구 초대해서 노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좀 돈 안 아끼고 친구끼리 넓은 공간 가서 좋은 거 먹고 오면서 놀겠다. 사실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부업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 접근할 때 뭔가 내가 이걸로 돈을 얼마 벌어야겠다 보다 고객한테 주는 가치?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걸 좀 생각해보면 좋겠어. 나 같은 경우에 지하에 창업을 하지 않거든. 내가 지하에 살아서 살아봤기 때문에 지하에 와서 그런 공간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공교롭게도 오늘이 내가 사직서 쓰는 날이야. 나는 좀 이제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 이 날에 왜 갑자기 싱글파이어 인터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의도해서 뭔가 공간대여 사업 시작하게 된 것도 아니고 우연한 계기로 시작하게 됐고, 지금의 저를 받쳐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운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한두 번씩 오는데 나는 차이는 그거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프로인 사람은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이 운이 나한테 왔지? 그러니까 이건 왜 고객들이 나한테 이런 소득을 갖다 줬지? 오히려 자기가 예기치 않게 뭔가 성공했던 것들, 운들을 잘 해석해서 반복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면 좀 운을 더 키울 수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금액 목표를 잡는 걸 좀 싫어했었거든. 뭔가 너무 막 세속적이고 물질적으로 보이고 그럴까봐. 지금은 있어, 목표가. 단기 목표로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자산 이런 개념보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 내년에는 월에 1억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 소득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려면 새로운 걸 해야 되더라고.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것들은 어느 정도 구조화돼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올해 안에 거의 완성을 할 것 같고, 내년 되면 또 계획해둔 사업이 있어. 만약에 그 사업의 영향에 따라서 또 인컴이 증가하면 당연히 그 돈은 다 못 쓰기 때문에 뭔가로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 투자를 뭐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그러면은 나는 그런 투자는 실패할 수 없다고 보거든. 왜냐하면 현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라기보다 이제 다른 형태의 저축인가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현재의 계획은 그래. 내년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월에 1억 정도 벌어보겠다. 이게 목표야. 내가 일종의 사명 같은 게 있는데 내 장기적 꿈은 사업에 대한 교육자가 되는 게 꿈이야. 그래서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연습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 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 입시교육, 취업교육은 많으면서 정작 은퇴하는 분에 대한 교육은 없는가? 그걸 왜 공공에서 이렇게 하는 거 가가지고 무료 교육받고 이게 실업자 급여 받아가면서 그런 데를 다니는지, 사실 무엇보다 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분야가 나는 사실 자기 일을 찾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 교육을 그냥 아무나 하면은 좀 사짜잖아. 그래서 이제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을 구축해서 성공시켜보고 증명해낸 걸 바탕으로 이제 사업하고 싶으신 분들, 청년 창업가들, 그래서 교육하는 게 꿈인데, 그래서 그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고 정부에서 하는 그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금 멘토로 나가고 있어. 그래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 하고 있는 일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내 사업들은 대부분 이제 맡겨놓고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는 게 꿈이야. 돈과 행복. 그러니까 나는 돈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시장을 두 개로 나눠서 보는데, 하나는 투자 시장에서는 돈은 어떻게 보면 승리라는 개념이었어. 내가 투자 시장에 실패를 해봤잖아. 돈은 승리.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빨리 사서 빨리 팔고, 남들보다 빨리 얻고, 그래서 경쟁 방식이 어느 정도 있는 게 투자 시장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이런 비즈니스 시장은 약간 승리보다는 약간 도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소비라는 게 그렇잖아. 많은 도움을 받고 싶으면 지출이 많아지는 거거든. 더 좋은 차 사고 싶고, 뭐 더 좋은 미용실 가고 싶고. 근데 정작 내가 더 줄 도움이 없다. 그러면 가난해지는 거거든. 당연히 지출은 많아지고 소득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돈에 대해서는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도움을 좀 효율화시키는 게 나는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공부하고 성장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가치 창출할 때 시간 사용하지 않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 계속 학습하고 성장하는 것. 근데 그것 자체로 너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사실 돈 때문에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나는 별로 생각하진 않아. 그래서 일하는 과정에서 자기 만족, 성장 이런 것들 경험하면 굳이 이제 인생에서 돈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 내가 오늘 직장을 사직하는 날이거든. 어저께 우리 아내랑 이야기했는데 난 오늘을 졸업이라고 생각을 해. 이게 뭐냐면 내가 일을 배운 곳이 그곳이거든. 그 졸업은 뭔가 내가 들어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오너의 관점, 비즈니스 하는 방법들을 잘 배워서 자기도 자기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나가는 게 졸업 같거든. 그래서 그거를 추구했으면 좋겠어. 잘 배우고 잘 일하고 잘 가르치자. 화이팅!